이틀 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뒤 자해를 시도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가해 여교사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발부받은 경찰은 가해 여교사의 주거지와 차량, 휴대전화 기록, 병원 진료 자료 등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해당 여교사는 사건 당시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며 하늘 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하여 목을 조르고 칼로 찔렀다는 진술입니다. 하늘 양의 시신에 대한 부검은 이르면 오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사망 원인이 규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가족들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며 절규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신이 없습니다. 제 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간곡히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며 경찰은 다각도의 수사를 통해 가해 여교사의 계획적 범행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상가 앞에서 어디론가 향하는 여성. 잠시 뒤 검은 봉투를 들고 나타나 차량을 몰고 떠납니다. 40대 가해 여교사가 범행 3시간 전 학교 인근 주방용품 가게에서 흉기를 구입하는 장면입니다. 같은 날 오후 돌봄교실에서 나온 하늘 양은 학원 차량이 기다리는 현관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부모에게,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하늘 양을 찾던 할머니가 학교 시청각실에서 피가 묻은 가해 교사와 맞닥뜨렸습니다. 하늘 양의 소지품을 발견한 할머니가 아이를 봤느냐고 물었지만 가해 교사는 못 봤다고 둘러댔습니다. 그 여자 머리맡 쪽에 우리 하늘이 가방, 얼굴 쪽에 물통 있는 거예요. 얘가 무슨 일 생겼구나. 수상함을 느낀 할머니가 연락하는 사이 가해 교사는 시청각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문을 뜯고 들어가서야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는 하늘 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돌봄교실에서 나온 지 1시간 만이었습니다. 범행 나흘 전인 지난 6일 가해 교사는 동료 선생님을 갑자기 폭행했습니다. 불 꺼진 교실에서 서성이던 가해 교사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자고 말하는 동료의 팔을 비틀고 목을 조른 것입니다. 이 사건을 학교 측이 교육지원청에 신고했고 장학사 2명이 지난 10일 오전 학교를 방문해 가해 교사는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학교 측에 권고했습니다. 병가 등을 통해서 일단 분리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학교 관리자에게 주었고 학교에서는 해당 교사를 교감 옆자리에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분리 조치는 즉각 이뤄지지 않았고 바로 그날 오후 하늘 양은 살해됐습니다. 지난 5일에도 가해 교사는 접속이 느리다는 이유로 컴퓨터를 파손하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해 교사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정신질환으로 지난해 12월에는 휴직도 했습니다. 당초 6개월짜리 질병 휴직을 냈는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제출하면서 돌연 20여일 만에 복직했습니다. 장학사 권고에도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교육청은 담당 학교 관리자를 아직 조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참 그 전조가 많았는데 알고도 손 못 쓴 교육청 학교.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죠. 뭐 컴퓨터를 부수기도 하고요. 옆에 동료 교사에 대해서 뭐 갑자기 폭행을 하기도 했다. 이 사건이 지난 10일 날 있었는데 그로부터 한 4일 전에, 그러니까 나흘이죠. 나흘 전에 지난 6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한 교사가 이제 퇴근 시간에 나가려고 보니까 깜깜한데 혼자서 본인만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같이 퇴근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팔을 꺾고 헤드락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니까 왜 나만 불행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동료 교사 입장에서는 같이 퇴근해요. 라고 얘기를 건넸다가 갑자기 마른 하늘에 약간 날벼락 같은 약간 이런 상황이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누가 봐도 사실 수상한 이상한 뭐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장학사도 당일 오전에 오긴 왔을 텐데 장학사도 근데 장학사가 와서 얘기를 한다 그래도 분리 조치를 권유했다고 해요. 그럼 권유면은 이게 뭐 강제성이 없는데 이게 뭐 조치가 되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사실은 존재합니다. 그 네. 지루한 교원 그 평가회 위원회에서 이 교사 중에서 여러 가지 지금 건강상의 그 문제로 학생들에 대한 수업 자체와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다면 교육감이 그 직권으로 분리를 한다든가 네. 이 일정한 강제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대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 2015년도에 이 제도가 생긴 이후에 딱 2번 발동이 되었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서는 전혀 이런 위원회가 그 개최가 안 되었다. 아마 그 일정한 부담감도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아까 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혹시 이게 뭐 인권에 대한 또 침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교사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은 적극적인 조치가 상당히 그 어려웠던 것이고, 그다음에 그 지금 대전의 교육청의 그 입장에서는 자신이 스스로 소위 말해서 그 휴직을 하고 다시 재복귀를 한 경우에 네. 그 대상 자체가 그 규정에는 그 있지가 않다라고 하는 이제 평가인데요. 그런데 사실상 아까 우리가 5일, 6일 그렇게 네. 있었던 그런 상황을 학교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 대전교육청이 얘기하고 그렇다 본다면 이 대전교육감과 관계 그 책임자가 적극적으로 지금 질환 교원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네. 일정한 분리와 강제 조치를 했었을 수 있었던 것인데 상당히 그 소극적인 그 태도는 아니었던 것인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제도는 있긴 있었다라는 거죠. 다만 소극적인 태도로 이 제도를 실제 활용해서 실행으로 나아가지 못한 게 참극을 부른 상황 아니었겠느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네. 어제 잠깐 이 아버님, 하늘이 아버님의 지금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아버님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들어보고 오시죠. 우리 하늘이는 별이 되어서 뛰어놀고 있겠지만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신이 없습니다.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간곡히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며 네. 우리 하늘이는 하늘에 갔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우리 아이의 이름이 하늘입니다. 하늘이라는 얘기 기사에 쓰셔요. 라고 아버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사실 사건이 벌어지고 아이는 이미 숨졌고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사안을 이렇게 다루는 이유는 아버님 말씀처럼 제2의 하늘이가 있어선 안 된다. 그러려면 이 사건이 뭐가 문제고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꼼꼼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수업 못하게 해 짜증. 어떤 아이든 상관없었다라고 가해 교사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관련 경찰 얘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복직 후에 3일 후 짜증이 났다. 교감 선생님이 수업을 못 들어가게 했다. 범행 당일날 진술입니다. 학교 근처 마트에서 칼을 구입했다. 3층 교무실에 있기 싫어서 잠겨있는 시청각실을 열고 있었다. 시청각실 바로 앞에 있는 돌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하여 네, 들으셨죠? 어떤 아이든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평소 알던 사이도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교수님, 어떤 아이든 상관없었다. 이거는 일종의 묻지마 아닙니까? 근데 그 통상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 네. 뭐 묻지마 범죄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살인 사건은 아는 네. 사람 사이에서 네. 감정적인 표현적 동기,
즉 분노라든가 이것은 아는 사람 사이에서 지인 간에 무슨 갈등이 생겨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살인 사건의 그 모습인데 이른바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 그 내용은 전혀 일면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본인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좌절감 등을 결국은 사회 전체를 향해서 발현하는 것을 우리가 언론에서 얘기하는 묻지마 범죄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지금 이런 표현 자체가 네. 학생을 대상으로, 왜냐하면 이 사람의 생활 전반적인 공간은 학교 공간이니까 아무도 상관이 없다. 나의 문제, 나의 갈등, 내가 생각하는 사회에 네. 대한 불만을 가장 약하고 실현할 수 있는 학생에게 표현을 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네. 많이 인구에 회자되었던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 모습이 네. 학교 공간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일단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에 살짝 말씀해 주시긴 한데 안 그래도 사실 이 평소 이 일면식도 없었던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도 주목이 됩니다만, 그러니까 누구든 상관이 없었다고 한다면 굳이 아이일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왜냐하면 학교라는 공간 안에 물론 아이들이 많긴 하지만 동료 교사도 있고 충분히 성인들도 있는 공간인데 왜 마지막으로 나가는 아이라고 특정을 한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본인의 갖고 있는 일정한 네. 분노와 좌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네. 강한 청년이라든가 남성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자신이 제압을 받게 되고 그와 같은 불쾌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근본적으로 막히니까. 봉쇄되니까 네. 제일 만만하고 약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그 대상이 상당히 안타깝게도 그 시점에 있었던 김하늘 양이 아니었던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봄직한 것이고요. 네. 또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상당히 우리 사회에 이와 같은 사전 징조가 작년, 재작년 그 이전에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 보게 되면 그 2023년 신림동 역 주변에서 이른바 조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흉기 난동을 했을 때도 네. 그와 같은 표현을 했었죠. 뭔가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하고 뭐가 좀 안 되느냐. 뭐 그런 표현이 이번 이 살인자의 표현에서도 네.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본다면 이런 좌절에 대한 이런 해소의 기능 네. 자체가 봉쇄되었고 또 개인적인 심적인 취약성 자체가 이것을 더 악화시키는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닌가. 더군다나 학교에서는 이런 것을 조금 더 점검하고 걸러내야 되는데 그마저 작동을 하지 않은 것이 이런 끔찍한 비극을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니 왜 본인이 속상하고 그러면 뭐 본인이 뭐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하는 건 뭐 모르겠는데 왜 자꾸 애까지 그런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은 그런 거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분노나 어떤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표출하고 해소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상관이 없었고 이게 자칫 자기가 하다가 제압이 되지 않도록 약한 존재가 필요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을 지금 해주셨어요. 네. 근데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게 이루어졌다는 게 놀랍다라는 거죠. 왜 학교 그리고 이 학교 안에 있는 선생님은 다음 기사 볼까요? 선생님은 널 지켜주는 슈퍼맨이라고 했는데 숨진 하늘이 이 아이의 이름 하늘입니다. 이 부모 쪽에서 우리 아이의 이름을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하늘이란 이름이 공개가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사건에 대한 이 심각성, 중대성이 널리 알려져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2의 우리 아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우리 아이 이름 공개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도 이제 공개를 해요. 하늘이의 아버님이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죠. 선생님은 널 지켜주는 슈퍼맨이라고 했는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이거는 계획적인 범죄라고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늘이는 수십 군데 칼에 찔렸고 저항을 한 흔적으로 있는 것 같은 게 손에도 엄청난 칼자국들이 있었습니다. 이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와 학교 선생님은 너희를 지켜주는 슈퍼맨들이야. 근데 학교 선생님이 죽였습니다. 네, 이 떨리는 아버님의 목소리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네, 아버님 입으로 하늘이가 너무 참혹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시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교수님, 이렇게나, 그러니까 약한 아이인 건데 이렇게나 참혹하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 교사가 네.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나름대로의 그 상태가 중요한 발동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와 같이 누적된 그런 상황에 이것을 불을 붙인 하나의 그 촉발적 그 요인도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촉발적 요인. 예, 그러니까 하나의 그 트리거 같은 네. 뭐 이런 건데요. 그것이 아마 10일 날, 그러니까 당일 오전이죠. 네. 당일 오전에 장학사가 방문을 하고 일정한 조치를 취한 뭐 것이었는데, 분리해라 뭐 이런 얘기를 네, 했었죠. 분리를 했는데 사실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느냐? 그 교감 선생이 바로 옆자리에 위치를 네. 해놓고 네. 또 수업도 이제 그 전에 박탈이 되었던 거죠. 그렇다 본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겪고 있는 왜곡된 이 불쾌 감정이 이것에 의해서 폭발이 되었고 이렇게 만든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내 주변에 있는 환경에 네. 대해서 응징과 보복을 해야 되겠다. 되갚음을 해야 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이른바 좌절감이 공격행위로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론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 끔찍하고 가학적인 이런 행동 등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 공격하는 그런 부위라든가 횟수라든가 뭐 이런 등을 우리가 수사학적 관점에서 추정해 보게 되면 네. 그 상당히 그 가학성이 농후하다. 즉 아픔을 겪는 것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나름대로의 네. 이 잘못된 이 좌절감을 확 풀어버리고 해소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잔인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그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또 다만 성격적 특성도 네. 사실 그 교사의 자질과는 정말 동떨어지게 공감력이 전혀 없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이가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지금 그쵸. 잘 안 되는지 그것을 상당히 이해해주는 이런 마음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쵸. 그걸 우리가 공감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살인 용의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고 마치 그냥 단순한 뭐 물건 아닌 물건처럼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라고 평가해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주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네. 가학적인 그런 부분이 또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아버님이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죠. 나는 우리 하늘이한테 선생님은 널 지켜주는 슈퍼맨이라고 했는데 아마 모든 학부모들이 같은 얘기를 우리 아이들한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무슨 일 있으면 선생님한테 얘기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선생님이 가장 믿을 수 있고 너한테 이른바 슈퍼맨인 그런 존재니까 무슨 일 있으면 선생님한테 얘기해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제일 큰 문제가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교수님.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이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일부 특정, 지금 이 가해 선생님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지금 얘기가 되는 건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다른 그러니까 엄하게 다른 선생님들에 대한 인식이 이 신뢰가 좀 무너질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네, 저도 이제 그 점이 상당히 우려되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런 그 아동 발달적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에 상응할 정도로 신뢰의 대상이 바로 선생님이 되는 거죠. 학교에서 부모님은 선생님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과 부모님을 우리가 의미 있는 타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인생에 있어서 지금 네. 이 시점에 있어서 오늘에 있어서 의미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선생님인 것인데 가장 큰 문제는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고 배우고 모방하고 따라하는 네. 그런 내 바로 옆에 있는 일상 중에 중요한 의미를 주는 그러한 사람이 나의 생명을 뺏어가는 이런 인물로도 될 수 있구나라고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다 인식을 하게 된다고 하면 과연 사회적 측면에서 봤을 때 무엇을 믿고 무엇을 멀리해야 되라고 하는 네. 기본적인 규범에 대한 균형이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점. 그렇다 본다면 이것이 나쁜 측면에서 발전하게 되면 나쁜 측면에서 진화 발전하게 되면 사회 전체를 아우를 쓰고 있는 규범 자체가 깨어지게 되고 안엄미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믿을 곳이 없구나. 가장 안전해야 될 공간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들이 무참하게 살해될 수도 있구나.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상 사회 자본, 소셜 캐피탈이라고 하는 이런 것 자체가 사실 고갈되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그 끔찍한 개인적인 감성뿐만이 아니고 사회, 국가 전체적으로 이런 것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럼요. 제가 볼 때는 적극적인 조치를, 지금 뭐 비록 그 대행체제이긴 합니다만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재발이 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를 아우르는 가장 근간, 그 핵심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신뢰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금이 갈 수 있는 사건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이 사안을 너무 중하게 보고 다루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